몇 쪽이냐면 우리 학원으로 생각하면 210쪽.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산하는 가지고 뭔가 들어도 명확하게 뭐가 와닿지 않죠. 좀 안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게 있는 건데. 산하와 환원 반응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산하가 뭔지 환원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산화라는 건 첫 번째 얘기할 때 뭐랑 결합하는 거? 산소와 결합하는 거. 얘가 산화. 두 번째는 전자를 잃는 거. 전자를 잃는 거나 수소를 잃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소까지는 굳이 학교에서 안 배우더라도 전자를 잃는 거랑 산소랑 결합하는 것은 산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산소의 결합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나와지게 되는 게 물이랑 산소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데? 산화구리. 그래서 이거 화학식 맞추는 건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산소와 반응한다 해서 절대로 구리 더하기 산소 이렇게 해서 CuO 이렇게 쓰면 바로 틀려요. 틀려. 왜냐하면 산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산소는 산소 기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산소는 품고 있는 말이 산소 기체랑 반응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산소 기체를 항상 어떻게 존재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수소, 산소, 염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은 다 전해들끼리 똑같은 것끼리 같이 합쳐져서 존재를 해줘야 된다. 언제나. 그래서 수소 기체랑 반응한다 이렇게 나올 때 수소 기체를 수소 이렇게 H로 쓰면 틀리다고요. 무조건 H2 이렇게 적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구리 입장에서는 구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산화구리가 되버린 거야. 그러면 원래 구리였는데 산화구리 산소가 붙어버렸으니까 얘는 뭐라고? 산소가 붙는다. 산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얘는 산소가 원래 두 개였는데 산소 하나가 떨어지고 구리가 붙었잖아요. 그게 뭐라고? 반원.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반원 이렇게 나와지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연결시키는 말이 뭐였다? 산화와 환원 반응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쪽이 산화되면 그러니까 한쪽이 산소를 얻었으니까 다른 쪽은 뺏겨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산화제, 환화제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이제까지 배웠던 것 같이 다 섞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막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산화제랑 환화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 자, 산화제는 어떻게 뭘 하는 거? 산화시키는 거. 그래서 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이 되고 다른 물질은 산화시킨다. 이게 산화제야. 맞지? 그럼 여기서 구리가 산화제야, 산소가 산화제야. 자신은 뭐가 되고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소 얘가 산화제가 되고. 그러면 구리는 뭐가 되는 거라고? 얘는 환원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해됐어?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요 산화 반응에서 화학식을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화제랑 환원제를 구별할 수 있느냐, 뭐가 산화되고 뭐가 환원되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 화학 반응식에서 세 번째는 요 화학 반응식에서 구리의 색깔은 무슨 색? 예, 구리색. 얘는 붉은색, 빨간색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산화구리는 검은색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맞죠? 구리 이온은 무슨 색? 얘는 붉은색. 그래서 이 구리의 색깔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보면 불꽃을 넣어서 반응시키는 게 조금 있더란 말이지. 불꽃을 보면 여기 불꽃이 있을 때 여기 바깥쪽은 우리가 덧불꽃이라 얘기를 했지. 덧불꽃은 뭐랑 많이 접한다? 산소가 많이 접한다. 산소가 많이 접하니까 뭐가 잘 일어난다? 덧불꽃에서는 산소랑 잘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 일단 이렇게 나중에 되고 속불꽃은
산소가 많이 없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산소가 많이 없어서 금속이 타는 게 아니라 양초가 탈 때, 양초에 파라핀이 탈 때, 양초가 탈 때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나온다? 일산화탄소와 탄소가 같이 나온다. 일산화탄소와 탄소가 같이 나온다. 이거 우리 무슨 요소지? 그렇죠. 이런 반응이 산소가 별로 없어서 연소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게 불완전이에요. 겉불 끝은 완전 연소라서 그 뭐지 양초가 이렇게 탈 때 뭐랑 뭐만 나온다고?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리의 어떤 반응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온도만 높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산소랑 잘 결합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속불꽃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산화구리가 있는데 산화구리에다가 지금 속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들어있을 거잖아. 그럼 얘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뭘 잘 땡긴다? 얘를 뭐가 되고 싶어 한다고?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래서 산소를 뺏는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지. 산소를 뺏었으니까 산화야 하느냐? 산화. 그 다음에 여기 산화구리는 뭐가 된다고? 구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산화구리는 뭐가 된다고? 얘는 반응.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화구리가 탄소랑 결합해도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럼 탄소는 뭐가 돼야 된다고? 똑같이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하니까 산소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곱하기 2를 해야 돼. 됐어? 그럼 나머지는 구리가 ECU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둘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정리 좀 할까요? 핸드폰 바꿀 수 있대. 깨끗하게 쓰면 돈도 줘요. 아 진짜? 네, 핸드폰 깨끗하게 쓰면 돈 줘요. 등급 매기는데. 그래? 깨끗하게 썼어요. 완전 깨끗하지. 깨끗하지 말봐. 영상 찍고 있는데 완전 봐봐. 쓰고. 그러니까 필름도 안 씌운다. 뒤에도 없어. 빨리 도장 좀 나가. 아니 이게 있잖아. 필름을 씌우니까 터치가 잘 안 먹히던데. 아닌가? 내가 그래? 아 무슨 색하지? 노란색은 싫은데. 여기도 분리하시게요. 나의 그거를 이제 오늘 전마가 내가 제일 싫어했던 그 G 플립의 단점이 다 보완이 되버려 이게. 근데 용량도 많잖아 근데. 네, 당연하죠. 여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파이브로 안 바꿨던 거는 이거 바꿀 때 G 플립을 안 바꿨던 게 앞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껍데기만 이렇게 거의 바뀌어가지고 안 바꿨는데. 파이브는 이제 유광이고 이건 무광이라서 더 예쁘다. 얘도 무광이야? 네, 6는 다 무광이에요. 그래서 파이브보다 예뻐요. 유광보다 무광이 예뻐요. 파이브 유광이요. 파이브 다 유광. 이제 홍보대사자.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완전 사고 싶어. 왜 그런데? 얘 블루랬지? 네. 민트도 있네. 민트 이쁠 거야. 민트 이쁘. 이뻐? 네, 민트 이쁘. 근데 민트 왜 안 했어?
엄마가 밑으로서요. 아, 너무 높았어. 엄마가 파이브고. 엄마가 5였어? 네. 아, 니랑 엄마랑 다 같이 플립 좋아하시네. 네. 나 이거 깜짝이야 이거. 이것도 슬퍼져. 깜짝이야 별로야. 네. 옐로 하면 안 돼요. 옐로우 너무 옐로 개 여기 개찐해 그냥 개 튀어. 진하다. 거의 골드 느낌. 야 근데 진짜 야 옐로우 진짜 골드 느낌이다. 네. 그래가지고 안 와. 개찐.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 옐로우 또 선택장에 또 있는 거. 필기 다 했어요? 어 그리고 드디어 4개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되나? 네?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면 이거 되죠. 괜찮아? 네. 이건 개그인데? 아 신상이 쩍했네. 여기서 있잖아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소랑 결합하는 것 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문제 풀 때 아팠을 때 마그네슘을 연소시킬 때 마그네슘을 불에 태우는데 여기다 어디 드라이 아이스통에 넣는 거 기억나? 그러면 마그네슘이 연소가 된다면 산화 마그네슘이 돼야 되잖아. 근데 드라이 아이스통에 넣었어.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통에 마그네슘이 이게 타블로 탁 집어넣으면 드라이 아이스는 뭐로 돼 있어서? 이산화탄소로 돼 있어서 마그네슘이 열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반응성을 보면 마그네슘이 진짜 반응성이 큰 금속이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 안에 있는 산소를 얘가 뺏어. 이래요.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데 얘가 산소가 2개니까 여기 2를 붙여주면 여기 마그네슘도 2개니까 앞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 이해되지? 그리고 뭐만 남는다? 탄소만 남는다.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통을 넣고 마그네슘 연소시키고 통을 딱 닫아놨는데 이게 뚜껑을 딱 열면 검은색 물질이 나와지게 되는 게 이 검은 물질이 탄소가 되는 것이고 산화구리가 흰 가루 얘가 있잖아. 흰색 가루에서 진짜 흰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속을 떼었기 때문에 약간 회색에 가까운 흰색? 그런 흰색이거든. 그래서 회색은 완전 찐 회색은 아니고 진짜 연한 회색 같은 느낌인데 별로인데. 그러니까 그런 산화 마그네슘이 그 가루예요. 그래서 얘는 흰색 가루, 검은색 물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으로 뭐가 된 거고? 산화된 거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환원된 거고. 그래서 얘가 뭐고? 산화제고 얘가 뭐다? 환원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랑 직결되는 거 광합성.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해서 뭐가 나오는 거지? C6H 12개, O6 더하기 6개 산소.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얘가 광합성. 그러면 여기 탄소가 6개, 여기도 6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화학식 쓸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가 광합성이야. 그러면 광합성의 정의가 뭔지를 조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광합성의 정의는 뭔가 생물인 것 같지만 생명 팩트라기보다는 화학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서? 식물의 영육체에서. 영육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광합성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빛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반응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름이 뭐라고? 얘가 포도당이다. 이런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어떤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화학 에너지.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왜? 태우면 열 나오니까. 옷이 가지고 있는 것도 화학 에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어떤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은 싹 다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물질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를 다른 걸로 변화시킬 수 있고 열도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반응식 광합성만 봤을 때는 절대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 같지만 요 광합성도 산화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제 뭘 알아야 되겠노? 여기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이산화탄소가 뭐로 됐습니까? 포도당이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서 산소가 더 들어온 게 되는 거지. 왜 들어왔는지 알겠죠? 여기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1대1인데 여기 탄소와 산소는 1대1이니까 산소가 더 들어왔다. 그래서 뭐다? 산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산소를 잃었네. 미안, 잃었네. 두 개에서 한 개로 잃었으니까 얘가 뭔데? 반원. 그 다음에 물에서 H2에서 O2로 됐으니까 산소가 더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산화. 이렇게 나와. 이거는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도 보면 아까 수소를 잃거나 전자를 잃는 것도 우리가 산화라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봤을 때 얘가 탄소에 수소가 좀 붙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산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H2라는 물에서 얘가 이렇게 변화돼서 어떻게 돼? 수소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반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 이런 얘기죠. 어려운 얘기 없죠? 그러면 호흡은? 광합성과 호흡 얘기하잖아. 그죠? 호흡은 어떤 거지? 요 광합성과 반대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포도당 산소랑 결합을 해서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해서 6개 이산화탄소가 나와지게 되고 6개 H2O가 나와지게 된다. 얘가 우리가 말할 때 호흡이 된다. 그러면 얘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됐잖아. 그죠? 그럼 얘는 산화야 하느냐? 산소가 더 붙었으니까 얘가 산화되는 거 맞아. 수소가 떨어졌으니까 산화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는 H2O가 됐잖아. 그죠? 그럼 산소 2개에서 산소 1개가 떨어지고 수소를 붙여버렸지?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뭐? 반환 이렇게 나왔죠. 됐나? 지금 내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하는 반응 지금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건 안 적어도 되겠어? 다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나머지 산소의 결합은 어떤 거냐면 산성 연료의 연소를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소는 완전 연소랑 불완전 연소가 있어요. 완전 연소는 산소가 많은 거,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적은 거. 이랬죠? 그래서 완전 연소는 산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불완전 연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것도 만들어지는데 뭐랑? 일산화탄소랑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얘가 불완전 연소였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화석연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때 CH2 이거의 연소 O2랑 반응한다. 자, 화학식 어떻게 돼? 탄소랑 산소랑 반응하니까 이산화탄소,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니까 뭐? H2O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탄소 1개니까 여기 1개 그대로 고정시키고, 맞지? 그리고 나서 수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근데 여기 수소 2개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가 2개, 여기도 산소가 2개, 2개 더되니까 얼마? 4개 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됐으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프로페인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알코올 C2H5OH. 이거 이름 뭐? 이거 에탄올. 얘들아, 에탄올은 산성이야, 여기서는 중성이야? 에탄올은 OH가 있어서 연기예요? 아니라 했죠. 나중에 산연기 할 때 한번 생각해. 중성이 중성. 이온화되는 게 아니라서 이걸 연소 한번 시켜볼래? 참고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지는 건 저한테 완전 연소거든요. 화학 반응식 한번 연습해보라.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온으로 했어요. 밥은 뭐 사? 자, 해봤죠? 여기서 탄소가 3개니까 3, 그 다음에 여기 수소 4개니까 8, 2개니까 4, 2, 4, 8, 9 이런데. 자, 산소는 여기 6개, 여기 4개 하니까 총 10개. 그러니까 곱하기 5. 이렇게 나중에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에탄올. 에탄올인데 여기 탄소 2개니까 2.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몇 개 있는데 5개, 1개 있으니까 총 수소가 몇 개? 6개. 그런데 여기 수소는 2개 있으니까 곱하기 3 해야지 같아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맞춰야 되는데 산소를 보니까 여기 산소 몇 개? 4개. 더하기 여기 산소가 몇 개? 3개니까 총 산소가 7개야. 그지?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할 때 여기도 산소가 하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산소는 무조건 뭘로 고정시켜야 되는 건데 나머지 탄소랑 수소는 지금 탄소, 수소 같은 경우는 얘가 1이라고 생각하고 다 맞춰놔 버렸잖아.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기 산소 때문에 뭔가를 또 바꾸면 탄소랑 수소가 또 바뀌어. 맞지? 그러니까 얘가 1로 고정시키면 여기 산소가 몇 개 있는 건데? 1개 있는 게 되고 여기는 산소가 2 곱하기 뭘 1개 이걸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다? 3 이렇게 나왔어요. 박수 가능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로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하나부터 얘기를 할까? 연도까지 됐죠? 무슨 말이지? 전자 이동 화제되는 철의 재련 좀 넣어봐요. 이제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철은 이 철은 원래는 철광석이라는 것으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철광석은 어떤 거냐면 철광석 이렇게 존재하는 게 얘가 철광석이에요. 그러니까 산화철에다가 이 산화주소가 붙어있는 얘가 철광석의 형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뽑아내야 된다고? 여기에서 뽑아내야 되는 게 철만 뽑아내야 돼. 맞지? 그러면 얘를 없애야 되는 건 산소 제거. 산소를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산화주소를 제거.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열을 가하면서 산소도 제거시키고 이 산화주소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철의 재련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소 제거부터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왜 수소가 왜 2개로 나눠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보면 철의 재련 파트가 따로 저기 어딘가 있을 거야. 저기 220쪽에 철의 재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없네. 철의 재련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첫 번째는 산소 제거. 산소 제거를 해야 돼. 산소 제거를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일단 이산화탄소를 따로 빼거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산화철은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요 산화철에서 얘를 지금 뭐를 빼줘야 되냐면 산소를 빼줘가지고 철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그럼 우리 아까 반식을 적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우리 산화구리를 구리로 만들 때 뭐를 썼는데 일산화탄소나 탄소를 썼지 않았죠? 얘네들을 쓰면 얘네 둘이는 탄소나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잘 땡겨요. 근데 산소를 잘 땡기는데 이거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잘 땡기냐면 자 봐봐 얘랑 얘는 산소를 잘 땡겨. 산소를 잘 땡긴다는 얘기는 지가 산화된다는 거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좋은 무슨 제? 좋은 산화제야 환원제야? 환원제가 되는 거지. 다른 물질을 잘 환원시키니까 지가 산화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근데 좋은 환원제인데 이거 좋은 환원제 중에서도 누가 더 좋다고? 일산화탄소가 더 산소를 더 잘 땡겨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탄소를 넣어도 되고 구리를 넣어도 됐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탄소를 넣어도 되고 일산화탄소를 넣어도 됐었는데 문제는 요 구리라는 거잖아. 구리는 철보다 반응성이 더 좋을까 안 좋을까? 구리가 철보다 반응성이 더 좋을까 안 좋을까?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좋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온이 잘 된다는 거야. 구리가 더 이온이 잘 될까요? 철이 더 이온이 잘 될까요? 철이 더 잘 된다. 그래서 구리를 도선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그게 반응성이 별로 없었어. 구리를 잘 못 쓸지도 않아. 그래서 구리보다는 철이 더 반응성이 더 좋아. 그래서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반응성이 더 커.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온이 되고 싶고 산화도 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철이 구리보다 산소를 더 잘 땡긴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철이 구리보다 산소를 더 잘 땡길 수 있는데 걔를 지금 제거해야 되는 거죠. 산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결론은 뭐냐면 산화철을 재련할 때는 탄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필요해. 상당히 좋은 환원제가 필요하다고. 그냥 환원제가 아니라 좋은 환원제가 돼야지 산소랑 철의 결합을 끊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철의 재련 반응에서 산화철의 환원 반응에서 탄소를 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뭘 넣어야 된다고? 일산화탄소를 넣어야 된다는 거야. 자, 아까 내가 산화구리 같은 경우에도 일산화탄소 넣어서 이게 됐잖아, 그죠? 이것도 맞아.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 산화구리에 탄소를 집어넣어서 구리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 얘도 맞아. 이거 두 개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산화철에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산화철의 환원 반응식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산화구리처럼 구리 이렇게 적어가지고 두 개 Fe 나아지게 되고 뭐 이산화탄소 나아지게 되는데 얘가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 해주게 되면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2분의 3 해주면 맞죠? 2분의 3 해주면 이거 굳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산화철은 탄소랑 바로 반응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산화철의 환원 반응식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뭘 넣어야 된다고? 일산화탄소를 넣어야 된다고. 딴 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산화철의 환원 반응식을 적어라 그럼 무조건 이산화탄소를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럼 얘를 넣으면 지금 얘가 이산화탄소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산소가 왔어. 근데 산소 여기 몇 개를 받았어? 산화철에 산소가 몇 개 있는데? 3개 있잖아. 그러면 일산화탄소도 산소를 몇 개를 받아야 되는 건데? 3개를 받아야 되지?
그런데 일산화탄소 하나가 이산화탄소가 되려면 산소 몇 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산화탄소 몇 개 있다고? 세 개가 있어야지. 이산화탄소가 세 개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처리약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철의 재련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일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일산화탄소 필요한데 그 일산화탄소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환원이 돼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더라. 이까지 얘기. 이해됐지? 자, 그런데 요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기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기체이기 때문에 산화철에다가 일산화탄소만 그냥 탁 집어넣으면 산화철은 금속이라서 밑에 깔려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기체니까 어떻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뭘 넣어주냐면 코크스라는 것을 줘. 코크스는 재료가 뭐로 돼 있냐면 탄소로 돼 있어. 그래서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키면 뭐가 나오는데? 일산화탄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철광석이랑 코크스를 한꺼번에 뜨거운 공기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불완전 연소 일어나면서 바로 결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얘가 높은 온도에서 얘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밑으로 깔아앉아서 쇳물이 나아지게 되고 철물이 나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발효하고 기체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산소 제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제거. 얘를 뭘 넣어준다고? 탄산칼슘을 넣어줘요. 책에 안 나왔을 거야. 탄산칼슘을 가열해주면 산화칼슘이랑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 그냥 참고로 말하고 있으세요. 그럼 이 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해서 슬래그라는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빼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거는 아마 이산화탄소 제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좀 적어놓고 나중에 설명하시더라도 들어봤어 이 정도만 사용해 주면 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전자 이동으로 설명을 줘. 네 수련은 어떻게 돼? 안 가? 한시 반쯤 같이 갈 사람 있어. 엄마 오늘 엄마가 짐은 1박 2일 아이가? 짐 없나? 엄마 좀 칫솔. 칫솔은 있죠. 엄마 생일 오시는 거야 다. 집까지. 다 적었어. 적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보다 화학이 좀 지겹지 않나? 좀 그렇지? 뭔가 좀 정적이잖아 뭔가. 그러니까 물리는 아니에요? 이게 더 나아? 물리는 뭔가 좀 이렇게 막 방향 돌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당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둘 다 재미없어요. 네. 화학이 더 재미없어요. 그래, 화학이 더 재미없다니까 우리가 더 재밌다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나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그건 다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절대로 엄마한테 물리gem에 넣지 말래. 물리gem에 넣어가지고. 에이. 갑자기 요즘 나 미탐 이게 딱 온 지 몇 년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온 그 해 내가 3월 달에 왔는데 5월 달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게 아빠랑 나랑 되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었거든.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부쩍 아빠가 생각이 나네.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몰랐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어차피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있으나 마나고 나한테 아무런 우리 엄마랑 아빠랑 너무 가부장적이시고 너무 남중력이 진짜 그러니까 딸내미는 왜 학교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에 대부분 다 주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2번 이혼하고 3번째 이혼한 거야. 근데 한 번 이혼할 때마다 유지료가 4억이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을 이혼했으니까 8억이 나갔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랑 아빠랑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여자는 어디를 보내서 이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아빠랑도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그런 게 심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부산대학교 약학과를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게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설레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빠한테 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빠한테 문안 인사해. 안 하잖아요. 해요. 아빠 잘 잤나? 뭐 이 정도? 해? 아빠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나 아빠한테 그 얘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일어나서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게 친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빠랑 같이 산 게 어릴 때부터 외갓집에서 외할머니한테 살고 있다가 아빠랑 딱 같은 집에 같이 아침에 눈 뜨고 이런 생활을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바빠 죽겠는데 더워 죽겠고 이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한테 아빠가 말하는 그런 거야. 스타일이 니 왜 인사 안 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지은이는 지금 학교를 가야 될 게 아니라 유치원을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이랬더니 아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빠한테 문안 인사 해야 되는 거 유치원생도 아닌데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고등학교로 가냐고. 다시 유치원을 가야 돼. 이렇게 야단을 치는 스타일인 거야. 그게 본인은 되게 민주적인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돌려가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본론은 알겠는데 너희들 들어봐도 그런 거 같잖아. 근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너희 그날 가출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울고 아빠 난 집을 질 줄 알았는데 친구 집에서 자우를 갔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뭐 이렇게 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버려 두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이 좀 대화가 안 되고 나는 계속 부터 성질이 나고 아빠는 내랑 어떻게 친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코드가 내랑 전혀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컸을 때도 이제 아빠랑 그런 얘기들을 별로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이제 어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훅 이런 감정 치고 들어왔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보고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게 갑자기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도 아빠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그 대상이 이제 없다라는 게 갑자기 훅 느낌이 와서 너희들한테도 혹시 나처럼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때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 평생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조금 내가 좀 고집을 좀 덜 부릴 걸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끼워 맞추기식일 수도 있는데 아빠가 고관절이 이렇게 나가서 여기 수술을 하시다가 전신 마취를 했는데 전신 그러니까 후유증이 그러니까 부작용 중에 그게 있어서 선망진상이랑 이렇게 그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아니 그걸 몸에서 못 이겨 연사 좀 많으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못 이겨내셔서 잘못될 수도 있다 이랬는데 그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빠가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내일 수술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수술 들어갔는데 오후에까지 괜찮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3일 만에 중환자실에 있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면회 같은 게 나였어. 아침에 이제 아빠 이렇게 보러 가서 아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정신도 없으시고 이렇게 그거 하고 있다 다 걷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울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도 아빠 뭐 좀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하고 막 하다가 이제 다 놓고 편안하게 그냥 가시라고. 더 이상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세요. 내가 그 아빠한테 지금도 미안한데 내가 엄마를 옆에서 잘 챙겨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나 엄마 지금 의절했거든. 근데 이제 잘 챙겨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서 내가 그날 출근을 해야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셔도 출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근하려고 샤워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샤워하려고 집에 화장실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엄마가 전화가 온 거야. 아빠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고 편안하게 그냥 가세요 했는데 그 말 듣고 그냥 가신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 그게 좀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생각나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거. 그러니까 조금 후회를 좀 된다. 혹시 너희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뭐 잘해라 써봤지라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사랑은 하시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을 나처럼 복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랑 의절을 한 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 이게 질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왜 범죄 프로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을 우리 엄마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키는 것도 되게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너무 머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통화할 때 내일 내일 누구 만나가지고 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일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그럼 누구 만나고 있어? 그럼 만나고 있대. 그래 어떻게 잘 됐어요. 잘 됐대. 알겠어요. 전화 끊었는데 그 다음날 우연히 엄마가 만난다는 사람 내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지나가는 길. 어제 우리 엄마 만나셨다면서요? 아니? 안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살면 내가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옆에 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자, 전자이동 무게. 자, 결론은 선생님이 오늘 좀 아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구리가 있고 아연이 있어. 구리가 있고 아연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개 중에 뭐가 이온이 이온되냐면 구리가 이온으로 되어 있어. 이런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는 건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아연판을 집어넣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요 방식이에요. 황산구리 자체가 어떻게 쓴다고? 황산이온 SO9 E-, 구리는 Cu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여기에 무슨 색깔 용액이 들어가 있겠노? 파란 색깔 용액이 들어가 있겠지. 흰 색깔이 나왔는데. 이거 예본이라도 파란색이 없네. 자, 이렇게 힘들게 내가 파란색을 고른 이유는 여기가 뭐가 있어서? 여기에 구리 이온이 있어.
구리 이온만 있는 게 아니고 황산 이온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얘가 무색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색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수용액에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구리 이온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아연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반응식을 본다면 구리랑 아연 중에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리랑 아연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은 아연이 더 커요.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냐? 뭐가 되고자 하는 정도? 이온이 되고자 하는 정도. 이건 우리가 반응성이라 얘기를 했어. 그러면 구리랑 아연 중에서는 누가 더 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고? 아연이 더 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아연을 이온으로 만들어. 그럼 얘가 아연이 이온으로 되면 아연은 ZN2 플러스 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아연 2 플러스 이온이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연은 2 플러스 이온이 되고 그러면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몇 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양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되려면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잃어야 되죠. 왜냐면 양이온이라는 건 누가 더 힘이 세다는 얘기야? 플러스가 더 힘이 세다는 얘기야. 그런데 플러스 원자 핵이라는 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겁기 때문에 가운데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 핵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 돌고 있는 누구만? 전자들만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자를 어떻게 한다? 전자를 잃는 게 우리가 말할 때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음이온은 뭐가 되는데? 음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 그래, 없는 거. 얘가 우리가 말할 때 음이온이 되게 돼. 자, 그럼 봐봐. 아연 양이온이 됐어. 전자를 어떻게 써? 잃었어. 몇 개를 잃었어? 2 플러스니까 전자 몇 개를? 2개를 잃었어. 전자를 잃는다. 산화. 전자를 잃는다. 산화. 이렇게 되는 거죠. 산소를 얻는 게 산화였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예요. 전자는 잃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얘가 전자를 산화가 됐어. 그럼 이 전자 2개가 자 그림에서 한번 그려보자. 여기에 있던 전자가 그러니까 아연이 녹아 들어가. 이렇게 돼. 그럼 전자들은 어디 있을까? 물속에 같이 녹아요 전자가? 아니죠. 전자들은 어떻게 있어요? 여기 아연판에 그대로 이렇게 있어. 이거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는 누구를 땡겨? 플러스를 땡겨야 되는 거니까 지가 나왔던 아연을 땡길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땡기는데? 구리를 땡겨서 여기서 구리가 둘이 결합해서 뭐가 된다고? 여기에 달라붙어서 구리라는 금속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점 구리들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야. 구리들이 금속판 주변에 이렇게 징그럽게 달라붙고 아연은 점점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구리 이온이 전자 2개를 받아서 뭐가 된다고? 구리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 그래서 얘가 구리 이온이 전자 2개를 받아서 얘는 뭐가 된다? 반원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 반응식 알겠어? 그러면 요걸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 수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이 된다고? 푸른색이 무슨 색으로? 무색으로 되는 거지. 맞아요. 왜? 지금 푸른색을 띠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띄어서. 그런데 이 반응을 봤을 때 전체 반응을 봤을 때 구리 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용액 속에서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푸른 색깔이 옅어진다고. 그래서 무색으로 된다. 원래 색깔, 수돗물 색깔. 근데 여기서 있잖아. 어떤 거 물어보냐면 선생님 여기서 구리는 붉은 색깔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수용액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 붉은색을 띠는 구리는 뭐였지? 구리 금속이었지. 금속, 알루미늄 금속, 왜 이렇게 우리가 쿠키 호일 같은 그런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물에 넣으면 녹아? 안 녹잖아. 그대로 금속으로 남아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구리를 덧대서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던 구리 이온들이 아연판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금속으로. 붉은 색깔의 구리가 흰 색깔의 아연판 주변에 달라붙어요.
근데 요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구별이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푸른 색깔이 구리 이온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색깔은 뭐 무색, 푸른색에서 무색으로 변화되게 된다. 아니 다른 말로 푸른색이 옅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서 총 이온수는 증가 감소 일정 중에 어떻게 되지? 일정. 왜 이렇게 되는데? 양이온이 그대로 양이온? 그러니까 2 플러스 이온이 2 플러스 이온으로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일정 이렇게 나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해볼게. 아까 우리가 산화 안 했던 그거잖아, 그죠? 이걸 전기의 이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동을 얘기할 수 있냐면 산화불이라는 건 이건 무슨 결합? 산화불이.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뭐랑 결합하는 거? 금속 양이온이랑 금속이 양이온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비금속은 뭐가 되는 건데? 비금속인 음이온이 결합을 한 얘가 이온 결합이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구리는 Cu 뭐가 된다고? 양이온이니까 Cu 2 플러스. 여기 산소는 뭐가 된다고?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지게 되는 거겠나?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구리 양이온, 구리 금속이 구리 양이온이 돼버렸잖아. 맞지? 그럼 이건 전자를 잃었어, 얻었어? 전자를 잃었어. 몇 개를 잃었어? 2개를 잃었어. 산화야 하는 산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산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소랑 결합해도 산화지만 전자를 잃어서 산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산소의 이동이나 전자의 이동,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이동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맞지?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산소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전자 이동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요거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O2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중성이었던 산소가 2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전자를 얻었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 환원 이렇게 말해. 이해가 돼?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됐나? 그 다음에 너희들 헷갈리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저번에 계속 지금 몇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 봐봐. 요 반응식에서. 이 반응식에서 구리는 환원됐다. 맞을 것 같으니까. 구리는 환원됐다. 틀리니까 물어본 거잖아. 틀렸거든요. 왜 틀렸을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뭔가 푸른색의 구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환원된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구리는 구리가 아니라 구리 이온이죠. 그러니까 환원된 건 구리가 아니라 구리 이온이 환원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 구리 이온은 Cu2 플러스지. 전자가 2개 부족한 상태지. 그러니까 환원은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얻을 수 있어. 그지? 그런데 구리는 어떤 건데? 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 그대로 Cu, 구리 금속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금속 자체는 전자를 얻나? 얘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어떻게 줘야 돼? 무조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구리라고 얘기를 하면 구리 금속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구리가 환원될 수 없어요. 절대로. 구리 이온이 환원되는 거지. 얘가 되나 무슨 말인지. 확실하죠? 그럼 구리 금속은 뭐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니겠지만 구리 금속은 뭐가 돼야 돼? 산화가 돼야 돼. 전자를 잃어야 되는 거니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리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면은 구리는 산화돼야 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구리인지 구리 이온인지를 이런 구별을 진짜 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적이긴 하지만 기억니 니글리나 거기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잘 걸려요. 구리인지 구리 이온인지 이런 거. 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요 반응식 이해됐지?
염산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었어. 이거 반응식을 한번 완성해볼래? 염산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었어. 반응. 이거 반응은 일어나. 잘 적었어. 자, 염산 어떻게 쓰죠? 염산 HCl. 내가 염산이야. 여기에 아연을 넣어. 그러면 요 HCl은 이온화시키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맞게 될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수소랑 아연 중에서는 반응이 누가 더 크다고? 아연이 더 커요. 아연이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반응을 하게 되는 아연이 안연이 되는 거니까 E 플러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산화. 됐어? 그럼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띵 나와 있는 거지. 이 전자 두 개를 누가 받는다고? 수소 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건데? 수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근데 바다에 있는 전자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수소 이온도 두 개가 돼. 그럼 수소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수소 이온 두 개니까 이 전체가 두 개, 염소도 두 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두 개의 염화이온이 나눠지게 돼. 그럼 여기서 나눠지게 되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설명했을 때 수소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존재 안 된다 그랬지. 어떻게 줘야 된다고? H2. 수소 기체로 발했어. 화학식 이렇게 적어줘야 돼. 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발산이 비슷한 수소 기체다. 이거 한번 해볼까? 전체 이온수는 증가가 안 되겠죠? 전체 이온수? 감소. 왜 감소하지? 이온수라는 건 어떻게 해? 수소 이온 앞에 있는 이거 수소 이온이 두 개 있었는데 뭐로 됐다고? 아연이 몇 개로 됐다고? 한 개로 됐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두 개에서 한 개로 됐으니까 전체는 어떻게 되겠노? 줄어들겠지. 이해가 돼?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CU2 플러스랑 ZN 해서 CU랑 ZN 2 플러스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2 플러스 이온이 한 개 있었는데 2 플러스 이온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2 플러스가 2 플러스로 됐으니까 한 개 한 개로 반응했으니까 이온수가 변동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얘는 지금 플러스 이온이 두 개 있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이온이 한 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하량은 변함이 없어요. 전하량은 여기 2 플러스였고 1이고 두 개 합치면 2 플러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하량의 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의 개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윗대가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숫자를 봐야 돼. 이온의 개수 찾을 때는. 됐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이거 따로 없을 것 같다. 전체 이온수가 잡아드린다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돼. 아연? 여기서 그래 두 번째. 이렇게 아연 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 감소, 일정. 아연 판 자체 질량. 이게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염산이 있어. CL2 물에 이 물 안에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아연판을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야.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왜? 이거 그림 봐봐. 여기 아연이 있었는데 아연이 어떻게 된다고? 녹아 들어가서 ZN 플러스가 있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전자들이 두 개가 띵띵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죠? 아연이 녹아 들어갔어요. 녹으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맞지?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 보였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아연이 일단 녹았어. 입자들이 녹아 들어갔어. 전자들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됐지. 그럼 이번에 전자는 누가 받아? 수소들이 이온을 받아. 그래서 뭐가 된다고? 수소 기체로 날아가 버린다. 수소 기체가 여기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수소 기체는 무게가 어때요? 되게 가벼운 기체들이잖아. 아연은 그 속이니까 엄청 무거울 거라고. 그래서 아연 하나 녹는 거랑 수소 기체 하나가 달라붙는 거랑 만약에 질량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다고? 아연 하나가 더 크다고. 그지? 그럼 더 큰 질량을 가진 애가 녹아버렸어. 그 질량이 어떻게 돼? 감소해야 돼. 이해가 돼요?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이게 이해가 되나? 자, 그래서 이건 여기 그거 같은데. 잠깐만. 하나만 찾아볼게. 또 찾았다. 아. 861번 문제 풀어볼래? 861. 다 했어? 자, 861번 문제 한번 보자. 보자. 지금 질산은 화학식 쓰면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철이라는 거 있잖아. 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뭐 이온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은 Ag 플러스 그다음 뭐 마그네슘 Mg 플러스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철은 상황에 따라서 Fe2 플러스도 될 수 있고 Fe3 플러스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Fe2O3 여기는 철이 3 플러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철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철은 이런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3 플러스. 화학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저런 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꼭 그러니까 2 플러스 돼 있다 해서 3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 이 반응식에서 이런 반응식은 우리가 무슨 반응식이라 하지? 알자이온 반응식. 그래서 문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철못을 질산은에 넣었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NO3 마이너스는 무슨 이온?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 이렇게 나와지게 되죠. 됐어요?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럼 기억에서 질산은 은 이온을 질산 이온은 은 이온을 환원시킨다.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원자 한 개의 질량도 좀 나와주고 있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은이 더 크대. 철보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러면 요거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는 이번에는 뭐가 돼 있었냐면 질산은이야. NO3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수용액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철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가 만들어졌다고? 철 이온이 만들어졌어. 그럼 철 이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철이 어떻게 됐다고? 수용액에 녹아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철이 녹아 들어간 이까지만 보면 철의 질량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철이 녹아 들어갔으니까 녹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철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용액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럼 더 이상 철에 안 붙어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었겠지. 근데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누가 달라붙는 거야? 여기에 은 이온들이 이쪽에 달라붙게 되는 거야. 두 개가 Ag+.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Ag+ 하나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Ag+ 몇 개가 달라붙는 건데 두 개가 달라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철 이온 하나 나가고 은금속 두 개가 달라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만약에 얘가 하나만 있어도 누가 더 질량이 컸습니까? 철보다 은이 더 질량이 컸으니까 철이 녹아 들어간 것보다 더 무거운 애가 철금속에 달라붙은 거야. 그럼 전체 질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철보다 더 무거운 애가 철 하나 나간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전체 질량은 증가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고. 생각을 좀 해야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금속, 철못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자, 구어체로 써주면 철 이온으로 녹은 이후 은 이온이 철못에 뭐로 달라붙었다? 금속으로 붙는다. 그런데 질량이 누구보다 크겠으니까 은이 철보다 질량이 더 크다 했으니까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가벼운 애가 빠지고 무거운 애가 붙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가 붙은 게 아니라 몇 개가 붙은 건데 두 개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그럼 수용의 전체 양면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전체 양면의 수 증가 감소. 뭘 봐야 된다고 전체 양면 보려면? 왼쪽에는 양면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고 오른쪽에 양면 몇 개 있는데? 한 개 있는 거지. 요 앞에 개수를 봐야 돼. 이 개수가 이온수예요. 됐나? 이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에서 보면은 전체 양면의 수는 감소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철못의 질량은 반은 전보다 반은 뭐가 크다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은비게 돼서 5번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이제 뭐 힘들어서 집 가고 싶죠. (866번만) 풀고 가면 안 될까요? 866번만 풀고 가자. 채연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그루기 상태로 이제 힘들어하는 저 모습.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네. 평소에 진짜 궁금해. 3시간 동안 거의 말을 안 하잖아. 안 지겨워요. 미안. 지겨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채연아 알겠나? 그러면 내도 안 그렇고. 이러니까 끄떡끄떡하다고 뭐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내가 3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으라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런 거 없었어. 가지고 풀면 아니 왜 시험 진짜 보면 잔잔한 모습 같은 편안한 오늘 모습. 읽었어. 오늘 읽었어. 근데 그런 거 다 그 어울린다. 그쪽으로 가는 게. 진짜 책 읽고 이런 거 같아.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앉아가지고 멍때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안 답답해요. 좋다고. 내가 그립다 좀. 아니 나는 아닌데. 그거랑 MBTI랑 상관없는 거지. 우와. 강백훈이 그런 것도 알아. 네, 이거 느낌이 좋아요. 우와. 그거 하면 좀 이렇게 라인 잡혀? 아니요. 저거 봐. 모르겠는데. 해봐도 돼? 네. 이걸 하고 있길래. 이런 느낌이야? 느낌이 좀 좋아요. 해봤어? 완전 이거 되게 찌릿찌릿한데 느낌이? 찌릿찌릿하. 처음 해봐서 그런가? 되게 잘 못하고 있어. 이거 어디서 파는데 이거? 네, 몰라요. 엄마가 세면 뭐라
아 비싸 보여.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아 되게 찌릿찌릿해. 한번 해봐봐. 되게 찌릿찌릿해. 아니 느낌 좋은데 되게 안 찌릿찌릿하나? 오 좀 찌릿하지? 찌릿한 게 아니고 근육이 진짜 풀어지는. 어, 좀. 느낌 좋다니까. 뭐 중독될 것 같으니까. 되게 야 그거 어디서 사는지 한번 여쭤봐봐. 이제 라인이 잡히가. 저 되게 라인. 그러니까 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굴에 근육이 좀 볼 따고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좋다. 집에 있어 저거. 지금 제 지금 뭐 완전 걱정적이네. 계속 하고 있어. 진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26번. 정말 꼴도 보기 싫을 건데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잘 풀렸으면 처음부터 잘 풀렸으면 별 이상 없는데 사실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거라. 자 이제 이것만 보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금속 막대 질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질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산화 한원 반응이잖아, 그죠? 그래서 질산은에다가 금속 M을 집어넣었어요. 금속 M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지금 금속 막대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걸 보고 뭐라 했으냐면 얘가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반응이 안 일어나면 금속 막대 질량 변화 있겠나 없겠나? 없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 원래는 얘가 질산 은이온 이었는데 M이 들어가서 질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M-이온이 됐다. 얘가 전체 이온수는 변동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은이온은 Ag 플러스였지? 그럼 이게 M은 어떻게 돼줘야 돼? M 플러스 A 플러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체 이온수는 변동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구경꾼 이온은 변화가 있다 없다? 그래, 구경꾼 이온 일정이야. 그러면 뭐만 비교해줘야 돼? 요 양이온들을 비교해야 돼. 그러면 지금 금 전체 이온수가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이온이 한 개였으면 오른쪽에도 이온이 몇 개 돼야 된다고? 한 개가 돼야 돼. 그지? 그런데 Ag는 플러스 하나짜리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하나짜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온수가 같아지게 되지.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만약에 은이 M이랑 결합했을 때 Ag가 되고 M이 2 플러스가 된다 치자. 2 플러스라 치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 은이 몇 개, 이게 이 반응식을 맞추려고 하면 은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양이온 몇 개에서 2개에서 양이온 몇 개로 되는 거야? 하나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전체 이온수가 똑같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게 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가 주는 걸 그대로 조금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이랑 중화 반응은 너희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내용은 좀 알 것 같은데 문제들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시키는 것만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는 거.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전체 이온수가 일정하다는 건 지금 화학식 쓴다고 썼어. 힌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써먹어라 이런 걸로 주는 거야.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 곤란한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Ag 이온이 있는데 여기 금속 막대 M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은이온이 은으로 만들어지고 뭐가 나온다고? M 플러스가 나온다고. 알지? 그럼 이걸 봤을 때 금속 M에서 의 반응은 M 이온이 M 금속이 M 이온으로 녹은 만큼 질량이 어떻게 될까? 질량 감소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생각해야 되지? 은 이온이 뭐로 되면서? 은이 되면서 어디에 붙는다? 금속 M에 붙는다. 이해되지? 그러면 지금
은 이온이 붙어가지고 원래는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은금속이 붙었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 질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은 이온이랑 은이랑 M이랑 둘이를 비교할 때 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M 이온으로 녹아서 나갔는데 은이 들어왔는데 전체 질량이 더 증가했대. 그럼 누가 더 질량이 큰 거야? 그렇죠. 질량은 은이 더 크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그래프가 겁먹지 말고 풀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걸 보면 이거 내가 못 푸는데 그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뭐지 할 때 이거 왜 주어졌지? 이거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 조금 생각만 좀 해주면 돼. 산화한원 반응은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중화 반응은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진짜 힘들게 나올 수 있는데 산화한원 반응은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형들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전체 이온수, 뭐 질량, 뭐 색깔 변화 이런 것들 뭐가 산화되고 뭐가 환원되지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중화 반응은 진짜 선생님들이 진짜 마음 먹고 어렵게 내시려고 하면 정말 어렵게 내실 수도 있는 게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치면 안 돼요. 중간고사 범위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866번에서 답은 뭐야? 1번. M은 질산은과 반응하여 산화된다 라는 말이고 근데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누가 더 크다? 은이 더 크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은 서로 어땠는데 AG 플러스 M 플러스 서로 같았지. 그러니까 D가 틀렸네. 그 답은 1번.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수고했고 다음에 중화 반응할 때 그냥 이거 그걸 할게요. 근데 이게 알아서 진단 중화 반응할게요. 네, 그럴게요. 깜짝이야.